안녕하세요. 넥슨 코리아에서 프로젝트 MOD 디렉터 맡고 있는 신민석입니다. 네, 오늘은 프로젝트 MOD의 첫 번째 외부 공개 행사였던 CI2021의 포스트 모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참, CI2021은 크리에이터스 인비테이셔널 2021의 약자인데요. 2021년 11월에 진행한 첫 번째 MOD의 외부 공개 행사였습니다. 메이플스토리 IP와 메이플스토리 리소스 그리고 300명의 크리에이터 분들의 창의력이 더해진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선 프로젝트 MOD를 설명드리려면 메이플스토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메이플스토리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한 번쯤은 직접 플레이 해보셨거나 플레이 화면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단풍잎? 네, 메이플스토리의 매우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은 주황버섯? 네, 대표 몬스터 중에 하나인데요. 또 게임 아이콘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아마 많이들 이 주황버섯이 생각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은 핑크빈? 메이플스토리 대표 귀요미 캐릭터인데요. 너무 귀엽고 캐릭터 상품으로도 많이 등장해서 많이들 생각나셨을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강화, 사냥, 큐브, 코디, 소셜, 네, 뭐 이런 것들일까요? 네, 메이플스토리는 매우 오랫동안 서비스 해오면서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메이플에서 본 적은 없지만 혹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몬스터를 타고 헤네시스를 휘젓고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화성으로 나가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맵을 부수기도 해보면서 좀 신나게 게임을 해볼 수 있는 모습을 혹시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3D가 된 루디브리엄을 상상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메이플 아바타가 이런 3D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것도 같습니다. 방금 보신 것들은 메이플 스토리의 플레이 화면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상상을 실현해 줄 프로젝트 MOD이고요. 메이플 스토리 자체는 이미 19년 동안 글로벌 2억 명의 유저, 130개국에 서비스하며 튼튼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고 훌륭하게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게임이 맞습니다. 많은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서비스하면서 보여드린 모습이 과연 전부일까요? 몇 가지 지금 화면에 몇 가지 예시만 있지만 국내 및 글로벌의 여러 IP들 상품들과도 제휴를 많이 했었고요. 메이플 특유의 코믹함도 살아있으면서 어떤 IP들과도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이제 메이플 스토리는 RPG이지만 그 안에 다양한 미니게임과 이벤트용 게임들이 많이 존재했고요.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재미있게 유저분들이 플레이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IP에는 이것보다 더 다양한 매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많은 것들도 있지만 아직 못 보여드렸던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메이플 스토리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더 보여줄 매력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숨은 매력, 앞으로 보여줄 더 많은 다양한 매력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고민의 결과 우리가 아닌 전 세계의 사람들, 메이플 팬들, 그리고 창의력 넘치는 사람들이 직접 만든다면 더더욱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 있는 이런 전 세계 사람들에 비하면 소규모의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제작에 참여한다면은 훨씬 더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MOD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만들고 서비스 해볼 수 있는 구조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게임 개발자가 되고 전 세계 모두가 게임을 만드는 경험을 시켜드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발표는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게임 개발자 분들에게는 이 발표를 통해 한 번쯤 자사 IP를 혹시 내가 만드는 게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게임 개발자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게임을 만들어보고 실제 서비스까지 쉽게 해볼 수 있는 MOD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분들에게는 미래 MOD 크리에이터에 대한 꿈을 갖기를 바라고요. 네, 끝으로 게임을 하면서 한 번쯤 내가 만들면 더 잘 만들겠다고 생각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이플 스토리 뿐만 아니라 여러 게임을 하다 보면 유저로서 진짜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더 잘 만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저희보다 훨씬 더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로 더 자유롭게 잘 만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네. 그런 분들에게 꼭 이 발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발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과연 프로젝트 MOD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네, 또 첫 번째 행사였던 CI2021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도대체 MOD로 게임을 처음 만드는 분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제공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까요? 열심히 준비했지만 문제점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끝으로 앞으로 이야기를 앞에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네, 파트 1. 그럼 프로젝트 MOD는 어떤 것들을 제공할까요? 네, 총 7가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메이플스토리 IP, 리소스, 제작 도구, 서비스 운영, C2E 생태계, 플랫폼, 서버와 DB. 사실 깊게 들어가면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드리긴 하는데요. 크게 7가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디어 빼고는 다 제공해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총 7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메이플스토리 IP입니다. 프로젝트 MOD의 핵심이고요. 넥슨의 간판 타이틀이자 IP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그 자체가, 그 다음에 넥슨이 메이플스토리를 내세워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 정말 이 프로젝트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년간 쌓인 수십 수백만의 리소스들입니다. 여기에는 이미지 리소스 예시만 있지만 화면에는 실제로는 사운드를 포함한 모든 리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게 다 공짜로 제공된다는 건데요. 부분 유료화 없고요. 공짜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전에 이걸 발표했을 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플랫폼 안에서 마음껏 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게임을 제작하다 보면 리소스가 없어서 또는 있더라도 퀄리티가 좋은 리소스가 없어서 못 만들거나 결과물이 별로인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메이플스토리의 수많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제작의 허들을 크게 낮추는 장점도 있지만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적인 게임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작 도구입니다. 이 제작 도구는 스크립팅도 가능한 매우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유니티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유니티랑 비슷하네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작 도구를 실행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비슷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고요. 스크립팅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고 원하는 것들을 다 실현해 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스크립팅 없이 리소스를 배치하고 데이터만 입력해도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꾸미기 모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번째로 개발한 게임을 잘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게임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개발자 백오피스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C2E입니다. Create to Earn 이란 개념이고요. 크리에이터 분들이 만든 컨텐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유튜브나 로블록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명한 두 개의 플랫폼이죠. 아무리 창의력 넘치고 열정적이더라도 이런 수익 구조가 없다면 금방 의욕을 상실하거나 시들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MOD에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이 C2E라고 생각합니다.
자, 몇 가지 좀 사례를 볼까요? 로블록스에서 유명한 게임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번 학생인데요. 자기가 만든 게임으로 대학 4년 학비를 벌었다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학비의 몇 배, 몇십 배를 벌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사진으로 봐도 행복해 보이죠? 찐 미소를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또 로블록스에서 유명한 입양하세요라는 게임의 제작자는 이 게임의 성공으로 40명으로 구성된 스튜디오를 설립했습니다. 회사를 창업해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와 코딩 능력만으로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MOD의 C2E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더 있네요. 여섯 번째, 그리고 만들어진 게임을 플레이해 볼 수 있도록 PC, 모바일, 웹에서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MOD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언제 어디서나 만들고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었는데요. 만들고 배포하면 PC나 모바일, 웹에서 언제나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특정 환경에서만 해볼 수 있다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단점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MOD는 이런 단점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PC 클라이언트 샷이고요. 이거는 웹 스크린샷이고 지금 현재 개편 중에 있는데 지금 모습과는 좀 다르고요. 아직 보여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이전 스크린샷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건 모바일 스크린샷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제 어디서나 만들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7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7번째, 서버와 DB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멀티플레이 게임을 만들고 데이터를 저장까지 하려면 서버와 DB라는 것들도 준비해야 하는데 MOD 플랫폼 안에 이 부분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시면 뭐든지 다 만드실 수 있고요. 충분히 원하시는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공하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요. 우선 크게 7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외에도 게임 회사에서 서비스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MOD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설명드렸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2, 크리에이터 인비테이셔널 2021. 이름이 좀 기니까 줄여서 CI 2021이라고 이야기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파트에서는 MOD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설명드렸는데요. 파트 2에서는 오늘의 주제인 CI 2021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MOD에서 제공한다고 한 것들이 회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기능이 만들어졌고 테스트를 위해서 300명 규모의 CI 2021을 진행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진행한 테스트가 아니었고요. 최소한의 기능이 갖춰졌고 빠르게 좀 확인해 볼 것들이 있어서 꽤 이른 타이밍에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워서 보시는 화면처럼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행사를 진행했고요. 이런 행사를 줌을 통해서 처음 진행하다 보니 걱정도 많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 대학생 일반인 분들에게 신청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거쳐서 300명을 선발했습니다. 중간에 포기 의사를 밝힌 3명을 제외하고 297명이 최종 참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기간은 총 85일간이었고요. 21년 11월부터 22년 2월까지였는데요. 시작 기간이 대학교 기말고사가 겹쳐서 대학생분들은 실제 시작이 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제로 했을까요? 아무런 제한 없이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게임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만들고 싶은 것들 만들어 보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런 긴 기간 아이디어도 생각해내야 하고 코딩도 해야 하고 아무래도 테스트에 참가한 분들의 큰 노력이 필요한 테스트였기 때문에 참가비로 100만 원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참여만 해도 총 100만 원의 참가비를 지급해 드렸고요. 꽤 낮은 허들로 중간중간 금액을 좀 분산해서
드렸습니다. 1차 지급은 첫 OT, 아까 화면에 보셨던 그 온라인으로 참여한 그 OT에 참여만 해도 20만 원을 드렸고요. 뭐 혹시 바빠서 못 왔으면은 온라인으로 간단한 퀴즈만 풀어도 20만 원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퀴즈는 그냥 MOD 관련된 간단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또 2차 지급은 설문조사에 참여만 해도 30만 원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3차 지급은 만든 것을 출시 버튼만 눌러서 출시해도 50만 원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총 100만 원의 참가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상하면 최대 400만 원의 상금을 드렸습니다. 최소한의 기능으로 이렇게 이른 시점에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사용하실 분들이 사용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피드백과 경험의 확인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믿음인 다양한 컨텐츠가 과연 나올까라는 부분을 좀 빠르게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꼭 확인은 해봐야 했으니까요. 파트 1, MOD에서 제공하는 것들, 파트 2, CI201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파트 3은 MOD로 게임을 처음 만들어보는 크리에이터들 위해서 제공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MOD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강의를 제공했고요. 이 영상 강의는 저희 개발팀 분들이 직접 강사가 돼서 강의를 촬영했는데요. 다들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처음에는 이제 한숨을 푹푹 쉬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들기 시작하니까 의욕이 넘쳐서 유행어까지 막 만들려는 분들도 있어서 좀 자제시킬까라고 생각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강의는 참가자분들에게 꽤 만족도가 높았고요.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영상 강의도 있었지만 그 외 문서로 제공된 제작 가이드도 있었고 API 다큐먼트도 제공됐습니다. 또 개발자 포럼과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서 24시간 크리에이터 분들과 소통을 해나갔고요. 라이브 Q&A도 진행했습니다. 이 라이브 Q&A는 줌을 통해서 참가자 분들과 개발팀 분들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개발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가이드도 해드리고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리는 자리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가운데 모습이 라이브 Q&A 중인 모습을 사진을 찍은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소통 방식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모크맨이라는 이벤트도 진행했고요. 모크맨은 직접 개발 중인 게임을 제작자와 MOD 개발실이 함께 플레이해보고 피드백도 드리는 이벤트였습니다. 제작자분들이 꽤 좋아했었고요. 제작자분들 입장에서는 개발팀이 직접 자신이 만든 게임에 참여해서 플레이도 같이 하고 테스트도 해주고 피드백도 주는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또 첫 테스트인데 기념인 굿즈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열심히 참여 중인 분들을 위해서 간식 상자인 스낵바 또한 깜짝 발송하였습니다. 신년 이벤트, 설날 이벤트 등도 진행했고요. 이런 중간중간 이벤트들이 장기간 테스트에 지쳐가는 테스트 분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후 진행했던 설문조사나 테스트 이후 진행했던 인터뷰에서도 확인됐고요. 여기까지가 파트 3, MOD로 게임을 처음 만들어보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제공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파트는 CI201의 결과물에 대해서 같이 볼 예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발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 4, CI201 결과물들입니다. 파트 4에서는 최종적으로 제출된 결과물들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 예정인데요. 자, 처음 생각했던, 믿고 있던 결과물들이 나왔을까요? 메이플 스토리 IP는 더 다양한 매력이 있다. 거기에 300명의 크리에이터가 더해진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나왔을까요? 결과물 보시기 전에 약간의 퀴즈가 하나 있는데요. 297명 중 최종적으로 몇 명이 게임을 완성해서 제출했을까요? 그리고 그게 몇 %일까요? 또 수상자 그룹, 전체가 아닌 수상자 그룹은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을 MOD에 할애했을까요?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97명 중 180명이 게임을 완성해서 61%의 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수상자 그룹은 무려 하루에 평균 4시간을 MOD에 할애하며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네, 예상하신 숫자와 비슷한가요? 네,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게임은 7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비중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메이플스토리 스타일 외에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카테고리별로 준비한 영상들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참고로 이어서 보실 영상에는 CI201 기간에 저희 MOD 개발실에 합류한 인턴분들이 만든 게임들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CI 참가자분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제작을 진행했고 이분들이 만든 것도 영상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턴분들이라 CI 분들이 받은 혜택들은 하나도 받지 못했고요. 뭐 상금을 포함해서 참가비 100만 원 같은 것들은 하나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비중이 가장 컸던 익숙한 장르를 재현한 콘텐츠부터 보겠습니다. 익숙한 게임을 메이플 리소스를 사용해서 만든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몇 가지만 영상으로 담아봤고요.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완 방어전이라고 하는 디펜스 게임입니다. 그래서 첫 들어오는 이렇게 공격하러 오는 몬스터들을 디펜스 장애물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플레이하면서 막는 게임이고요. 익숙한 장르이기도 하죠. 이런 디펜스류 게임들은. 그래서 저희도 MOD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다양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이런 디펜스 장르를 실제로 제작해 주셨습니다. 또 디펜스는 아니고요. 이거는 카드 컬렉팅 게임 장르이긴 한데요. 메이플 하면은 막 사냥하고 행스크롤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셨을 텐데 이거는 카드 안에 내 캐릭터가 들어가고 메이플에 있는 몬스터나 NPC들이 이렇게 카드가 되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또 컨텐츠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이런 덱을 구성해서 상대방과 겨루는 게임을 만들어 주신 분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집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임들입니다. 이거는 유튜버인 골드메탈님도 참여해 주셨는데 이번 테스트에 이분이 정말 열심히 많이 만들어 주셨고 직접 리소스도 제작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또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럿이 함께하는 컨텐츠인데요. MOD가 쉽게 멀티플레이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한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플 헤어 살롱이라고 하는 거고요. 헤어 살롱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원하는 머리를 이렇게 여러 플레이어들과 함께 만들어주는 게임입니다. 메이플 캐릭터가 저렇게 크게 나오면서 머리를 하는 모습이 꽤 귀엽다고 생각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몬스터를 처치하고 얻은 재료로 나만의 이런 퍼즐을 만들어가는 게임이었습니다. 코디왕이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메이플에서 약간 밈처럼 동작하는 표정의 캐릭터가 나와서 그렇게 주어진 목표에 따라서 옷을 입고 참여한 유저들끼리 투표를 하고 마지막에 우승자가 나오는 그런 코딩왕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되게 신나는 점프 요소만 살린 슈퍼 점프라는 게임이고요. 단순하지만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도 다양한 재미를 줄 수 있는 게임을 만드셨습니다. 메이트볼이라고 하는 축구 게임인데요. 단순히 그냥 공을 차고 노는 게임이 아니고 이렇게 전투 요소를 결합해서 실제로 싸우면서 축구하는 전투 축구 같은 컨텐츠를 만드신 분도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가 RPG이기 때문에 메이플 스토리와 유사한 RPG 게임들도 꽤 있었습니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봉의 은용이라고 하는 난이도가 꽤 있는 게임이긴 했었는데요. 주어진 시간 동안 가장 오랫동안 버티면서 보스만 공략하면 되는 게임이긴 했습니다. 제작자분이 좀 어려운 게임을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시는 것 같았고요. 저도 해봤지만 매우 어려웠었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던전 오브 메이플이라고 해서 던전을 탐험하면서 자원을 모으고 더 강한 몬스터를 설치하는 게임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메이플 스토리와 비슷한 유의 게임이긴 한데 또 다른 매력들이 충분히 있는 게임들이었습니다. 웨폰 마스터즈라는 게임도 있었고요. 무기를 사용해서 상대방과 겨루고 PVP를 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메이플 세계일주라는 게임도 있었고요. 메이플 스토리의 그 유명한 지역을 탐험하면서 몬스터들도 모으고 그 다음에 그냥 여행하는 기분을 낼 수 있는 그런 탐험류 게임이었습니다. 자원을 채집하는 게임도 있었고요. 수집하고 모으고 다른 사람과 거래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임이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가 횡스크롤 뷰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한 플랫포머 게임들도 꽤 있었습니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저런 사다리를 타면서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장애물들을 다 넘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좀 컨트롤을 요하는 게임이었었는데요. 플랫포머의 또 재미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꾸미기 모드로 만들어진 플랫포머 게임이고요. 코딩 없이 배치만 해서 이렇게 재밌는 맵을 만들고 같이 출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루디브리엄 맵을 탐험을 하면서 몬스터를 피해서 가장 빨리 탈출하는 게임이었고요. 이렇게 오픈 점프를 하면서 몬스터를 피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하는 게임도 있었습니다. 플랫포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잘 활용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렇게 멀티플레이를 하면서 탑을 탈출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또 이야기가 잘 담겨있는 내러티브가 있는 컨텐츠도 있었는데요. 참신한 개성이 잘 녹아있는 컨텐츠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특이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임도 있었고요. 플랫포머 앞에 보셨던 이제 플랫포머와 또 비슷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이렇게 스토리가 좀 잘 녹아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이런 또 폐가를 또 탐험하면서 비밀을 밝혀가는 탐험류 게임도 있었고요. 메이플스토리 세계관에 스피노프격인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또 퍼즐류 스토리를 탐험하고 스토리를 보고 이렇게 탈출을 하는 탐험류 게임을 만드신 분들도 있고요. 자신만의 또 개성 있는 스토리로 게임을 만들어 주신 분도 있습니다. 네, 또 참신한 시도를 한 컨텐츠들도 있었는데요. 저도 이게 보면서 이거 뭐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참신하고 기발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존경을 표하고 싶은 느낌이 들긴 했었습니다. 네, 지금 보는 화면이 갑자기 나와서 저도 게임을 하다가 이거 뭐지? 하고서 깜짝 놀랐었고요. 우리 거 맞나? 싶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지? 되게 궁금해했었던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3D 모형으로 뭔가 만들고 저렇게 배치하면서 자기의 작품을 전시하고 뽐내는 것들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음계를 만들어 가지고 음악 소리를 출력할 수 있는 또 게임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네, 퍼즐 몬스터라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이제 블록 퍼즐, 터치하면 연결된 것들이 깨지는 이런 퍼즐과 권투를 결합한 게임이고요. 이것도 참 요소를 잘 결합한 게임인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이플 아바타가 안 나오는 또 완전 새로운 게임이었었는데, 이런 것도 만드시는 분이 있구나 싶었고요. 역시 창의력 넘치시는 분들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들게 됐습니다. 이것도 좀 깜짝 놀랐었는데 횡스쿨 메이커를 제공해 드렸는데 뭔가 특이한 게임을 만드셨고 저렇게 택시라고 해야 되나요? 노란색 차에서 총을 쏘면서 싸우면서 다니는 게임을 만드셨습니다. 네, 제공한 리소스를 잘 활용해서 이리 섞고 저리 섞어서 메이플스토리에서 볼 수 없던 참신한 맵들과 월드를 구성한 분들도 있었고요. 게임 개발에서 레벨 디자인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플 타운이라는 게임이었고요. 메이플 스토리에 있는 여러 가지 맵들과 리소스들을 잘 활용해서 자신만의 이제 월드를 구성한 게임입니다. 실제로 메이플에서는 잘 섞어 쓰지 않는 리소스까지 잘 섞어서 사용하신 것 같고요. 우당탕탕 운동회고요. 여러 명의 유저들이 마을에서 같이 생활도 하다가 놀다가 이렇게 또 달리기도 하고 함께 뛰어노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노는 게임이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만드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메이플은 이제 또 추억의 컨텐츠인데요. 크림슨 발록이 등장하고 저 배 위에서 같이 싸우고 배 안에서 사람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컨텐츠였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팬분이 만드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만드신 것들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어떤 컨텐츠들이 최우수상, 대상, 수상이 됐을까요? 앞에서 보신 영상에는 최우수상과 대상 수상작들은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좀 길죠. 박물관에서 신비한 책을 깨우면서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고 그 세계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즐기는 게임입니다. 되게 뜻밖의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신선했고 그 안에 있는 게임들도 되게 다채롭고 재미있었습니다. 또 부루마블과 메이플 스토리를 잘 결합한 게임이 있었고요. 단순히 이제 보드에서 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장애물을 만나거나 어떠한 곳을 가면은 저렇게 다른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과 겨루기도 하고 거기서 이겨서 탈출하고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대상 수상작이고요. MOD 탐정사무소입니다. 네 명의 유저가 탐정이 돼서 여러 가지 단서를 찾고 추리하면서 범인을 찾는 과정의 게임이고요. 생각보다 이게 테스트해봤을 때 같이 플레이해보고 했을 때 너무 재밌어서 다들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영상들을 함께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300명으로 진행한 작은 규모의 테스트였지만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다양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 한정으로 이렇게 300명의 적은 규모로 했을 때도 이 정도 다양함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양함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고요. MOD는 이제 글로벌 원 빌드 서비스라서 이 서비스를 글로벌로 확장한 다음 글로벌의 다양한 국가의 메이플 스토리 팬들과 창의력 넘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공개할 예정이고 그 또 결과물이 기대됩니다. 다양한 연령대, 그 다음에 글로벌의 다양한 성격의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한다면 저 앞에서 보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기대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트 5에서는 CI2021의 문제점들을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예정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한다고 했지만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MOD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시거나 만들어 보려고 하신다면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5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운영 만족도와 툴 만족도를 보이지만 방대한 리소스에 비해 쉽지 않은 검색으로 인해서 낮은 품질의 검색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꽤 낮게 나왔습니다. 메이플 스토리에 특화된 검색어 부분이 일반 단어 검색에는 좋지 못한 검색 품질을 보였고요. 이 부분은 확실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류의 혹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게임을 처음 개발할 때부터 리소스에 적절한 태그나 이름을 미리미리 잘 달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이런 플랫폼 만드실 때 제작에 유용하게 좀 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플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리소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충분히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소스가 많은 건 분명히 장점이지만 검색이 불편해서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좀 불만 도양들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80% 정도 최종 제출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생각보다는 낮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1차, 2차 활동비 지급 상황을 봤을 때 출시 버튼만 눌러도 3차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제출하지 않으셨는지 제출하기 좀 애매한 퀄리티라서 그런 것으로 좀 확인했고요. 아무래도 첫 번째 테스트였기 때문에 저희의 버그도 꽤 있었고 저희의 이제 부족함 때문에 출시할 정도로 퀄리티를 못 올리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 출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외부 공개가 되고 개발에 사용되다 보니 버그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API가 잘못 설계된 부분도 있었고 잘못 설계된 API 그리고 버그 상황에서 제작된 컨텐츠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버그를 수정하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API를 수정하거나 버그를 수정하면 제작 중이신 컨텐츠가 망가지게 됐고요. 되게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복구하거나 고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우리의 손으로 이제 해결하자고 해서 다 했고요. 한번 해보고 나니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또 디스코드로 실시간 대응을 잘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답변이 느린 웹 포럼의 활동이 너무 이제 안 되게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웹 포럼에 자료와 지식이 잘 쌓이길 바랬는데 아무래도 디스코드에서 빠르게 대화 형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저희의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분명히 실시간성이 좋은 디스코드 형식을 사용하지 않기도 애매하고 두 가지를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을지도 고민이 많이 들게 됐었습니다. 이번 CI2021은 개인 참가였는데요. MOD에 이제 공동 제작 기능이나 팀 참가 기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1인 개발은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여러 능력을 다 보유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구현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고 또는 구현에는 자신이 있는데 아이디어가 잘 정리가 안 돼서 마무리가 좀 잘 안 된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어떻게 또 다 만들었는데 UI 디자인 같은 부분에서 또 너무 또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아마 앞에서 이제 보셨던 영상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CI2021 시작하고 바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동 제작 기능을 바로 이제 개발 시작하게 됐고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해서 이 부분에 꽤 긴 시간과 리소스를 투입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공동 제작 기능이 포함된 최신 클라이언트 모습이고요. 공동 제작하면서 채팅까지 하는 기능은 내부 테스트 서버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진행할 CI는 공동 제작 기능을 활용한 팀 참가를 기본으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저희가 내부에서 직접 컨텐츠 제작을 하면서 사용해 보고 있고요. 기획, 프로그래머, 디자이너까지 팀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비하면 정말 신세계를 느낄 수 있고요. 저희도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트 5에서 CI2021의 문제점들까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파트 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진행했던 테스트였고 분명히 만족스러운 부분도 많지만 아쉽거나 부족한 점도 분명히 많이 있었던 CI2021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잘 파악하고 다음을 준비하면 정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잘 개선해서 다음 CI2021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시라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발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CI201에 참여해서 MOD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은 CI201의 수상자들과 참가하신 분들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만들었고요.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MOD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다음 CI 행사에도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발전한 MOD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런 기여를 했구나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